이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속도로 해야 되는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30대, 40대, 혹은 한 번도 내가 싫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왜 그럴까? 볼 때 아까 말했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가설이고, 또 하나 가설은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될까봐 그걸 기피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두 번째 경우, 어렸을 때 너무 부정적인 것들 많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 이제 폭력의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된 그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싸움으로 이끌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대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처 방식에서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하니까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을 내면은 엄마 아빠처럼 무서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아, 저렇게 하면서는 다 기피할 거야. 이런 내가 가졌던 생각을 상대도 똑같이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절대 그 근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을 때 기능은 하고 있지만은 싫어,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맞추어 주는 것만 오로지 한다. 그러면은 이 갈등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어요, 만나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상담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왜 못하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을 표현하는 속도와 아내의 심리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 개별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부모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표현하는 것이 시원한 내담자가 있는가 하며, 상담자들도 이거 표현하면 좋은데 왜 안 하냐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면 내담자가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표현하는 것에. 그래서 이 표현은 내담자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단계다? 내가 이걸 표현하게 되면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되는 폭력을 하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단할 때 작업을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를 폭력했던 대상들에 대한 작업을 해요. 자, 여기에 나를 아주 했던 대상이라고, 대상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걸 하고 싶으냐 그럴 때 100사람 모두 다 피해자들은 뭐예요? 벌 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해요. 정말 똑같아요. 벌 주고 싶다. 우리 더 글로리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송혜교가 문동을 역할하는 걔가 뭐라 그래요? 벌 주고 싶다. 그게 아이들도 부모를 뭐 한다? 벌 주고 싶다. 연인도 뭐해서 벌 주고 싶다. 제가 가정폭력, 성폭력, 또 성디지털 범죄, 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들 다 만나보면요. 다 똑같아요. 벌 주고 싶다. 정말 어떻게 그래 다 똑같으냐. 벌 주고 싶다. 그래. 그런데 이제 이 벌 주고 싶다라는 이 내담자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표현해 봐라. 이게 이 내담자한테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에 벌 주고 싶다, 표현해 봐라 이런 것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내담자는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내담자도 있고, 어떤 내담자들은 나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싸우면서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벌 주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 내담자와 함께 방법이라든가 내담자가 느끼는 걸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걸 당연히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상담 목표가 표현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표현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하게끔 뭔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 내담자의 정말 욕구와 타이밍과 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오히려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표현하게 한다라는 것에서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롭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내담자는 자기 엄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가해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근데 상담자가 너무 조급하게 자 여기 있다 생각하고 비느자 기법 배웠겠다 해봐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조급하게 하게 될 때 내담자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이거는 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내가 엄마하고 똑같이 됐다, 아빠하고 똑같이 됐다라는 그런 것이 되기 싫어서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님은 어느 지점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이 내담자 심리적 위치를 좀 더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전체적인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도 후회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엄마 아빠가 똑같이 폭력을 했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책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표현하게 할 때는 뭔가 이제 이 외제화를 하게 될 때 이게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아니라 나를 도구로 독설로서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촌천살인했던 나를 갉아먹었던 그 행동,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죄책감이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앞에 딱 죄책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게 죄책감이 서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내담자의 것들을 확인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